지금 뭐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기 어려운 기관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공수처인데요. 네. 지난 3일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뭐 아침부터 뭐 출발하는 것부터 이제 포착이 돼서 대대적으로 생중계가 됐었는데 5시간 반 만에 포기를 하고 이제 철수를 했어요. 그러더니 뭐 경호처의 격렬한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재집행을 할까 말까 좀 그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은 그거였는데 갑자기 어제는 또 아침에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번복을 했고요. 예. 공수처가 계속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 무능해서 이러는구나. 예. 아, 정말 역량이 안 되는구나. 네, 맞아요. 네. 정말 역량이 안 되고 진짜 무능한 거예요. 여기는 처음에는 저는 세금이 아깝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막 식비도 아깝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왜냐면 그때도 집행하러 갔을 때 새벽부터 뭐 쇼는 다 했잖아요. 뭐 이렇게 막 출동하네 어쩌네 막 이랬는데 점심 먹을 때쯤 다 이제 철수해가지고 아마 식사하셨던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1시 반 정도에 철수를 결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여기 공무원이구나. 진짜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할 줄 아는 거는 기관 정치. 쇼는 잘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문 보내기. 공문 보내기. 여기저기 공문 보내기. 학교 공문, 뭐 지휘 공문 이런 거요? 그러니까요. 네. 그 공문 보낸 게 다예요. 예. 아무것도 직접 해낸 게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공수처 설립할 때부터 뭐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이런 사단이 날 거다. 수사기관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고 역량도 떨어지고 사법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국가를 후퇴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 무슨 뭐 예언자나 선지자인가요? 법 해석하다 보면 다 아는 거잖아요. 네.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걸 만든 건 민주당인데 말이죠.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공수처 만들고 초반에는 신났죠. 자기들이 수사 지휘를 했어요. 사실상 공수처에 대해서 예. 뭐 긴급 체포를 해라 뭐 해라 막 지휘 사실상 공수처의 컨트롤 타워는 민주당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도 하던데요? 이럴 그렇죠. 거면 넘겨라. 뭐. 그렇죠. 이제 이제 와서 넘겨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예. 처음에는 야 내가 이럴라고 공수처 만들었지 이래서 신나서 지휘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무능한 거야. 공수처의 어버이가 예.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야 네. 진짜 내가 만들고 너무 못하네 이런 생각을 했군요. 민주당도. 야, 해도 이럴 줄은 나도 몰랐는데 지금 민주당이 야, 내가 만든 거에 대해서 욕을 먹더라도 지금 현재 국면은 또 이재명 대표 살리기를 위해 가지고 수사가 또 급한데 내 새끼지만 버리자. 이제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예. 그 정도로 무능하다. 그 정도로 무능한 게 처음에 수사기관들끼리 수사 경쟁을 벌일 때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윤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 신청을 했어요. 그게 네. 이제 뭐 화제는 됐지만 제가 그때도 논평을 했어요. 수사에서 굉장히 뒤처졌기 때문에 자기 존재감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 없는 절차를 하면서 쇼잉 한번 한 거다. 네. 왜냐면은 윤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서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출국을 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이후에 쇼 한번 했죠. 그 이후에 검찰에서 우리가 수사 이만큼 많이 했으니까 실적을 제일 많이 했던 건 검찰이었잖아요. 네. 같이 하자 그랬는데 공수처에서 거부했어요. 예. 내가 할 테니까 사건 다 보내. 근데 지금 검찰 제외해놓고 경찰 것까지 해서 다 묶어가지고 자기한테 이첩하라 그래서 요구한 다음에 받아가지고 지금 뭐 했어요? 공문 몇 개 보낸 거 말고는 안 되고 이제 와서는 영장 집행은 경찰이 최고다? 무슨 경찰이 최고예요? 검찰이 최고지. 근데 예. 자기가 배제를 해놨으니까 그 얘기는 못하겠으니까 이제 경찰을 지켜 세우는데 경찰은 공문 받고서 무시. 이거 공문이 법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네. 따를 수가 없다. 지휘권이 없는 데서 지휘를 한다는 식으로 공문을 보내니까 맞아요. 그것도 논란인 것 같고. 그래서 공수처는 진짜 법도 모르는구나. 예. 지휘권이 없어요. 법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이게 어제 경찰에서도 우리가 용역이냐 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 협의도 없이 공문을 그냥 일방적으로 보낸 거잖아요. 네. 영장을 우리가 가서 영장 제시하고 범죄 사실 고지하는 거는 우리가 할 건데 그 이후는 너희가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지휘를 해버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검사 지휘도 안 받는데 공수처 검사 지휘를 우리가 왜 받지?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기관들의 반발을 계속 사고 있는 것도 이게 앞으로 수사가 공조수사본부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는데 이게 잘 될 건가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공수처가 능력도 없고 법도 모르고 법도 안 찾아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만들 때부터 수사 지휘권이라는 걸 다 폐지해가지고 기관들을 다 찢어발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등한 지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조수사본부잖아요. 공조해라. 협조 아래 모인 그런 수사본부예요. 그래서 지휘권이 없어요. 근데 또 공수처가 갑자기 지휘를 한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법에서도 그래서 검사가 뭐 사법경찰 관리를 지휘한다. 옛날 조항이 남아 있는데 수사권 조정 때문에 그게 사실상으로는 다 삭제된 셈이라 가지고 지금 이제는 검사가 검찰 수사관 지휘하는 뭐 요 정도 수준으로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검찰도 아니고 공수처가 전혀 협조의 대상이었던 경찰에 대해서 지휘를 한다. 이거 경찰이 황당한 거죠. 그런데 그것도 사전 협의도 없이 일요일 밤에 공문 하나 보내가지고 일임한다 이래버리니까 이건 기관 간의 예의도 없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건데 이게 지금 수사 지휘권도 없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지휘도 아니고 일임을 한다고 공문을 보냈잖아요. 일임이라는 단어는 형사소송법에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전혀 없는 단어예요. 생소한 용어를 쓴 거네요. 그러니까 완전 법을 또 창조를 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공조수사본부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영장이라는 거는 수사기관이 내가 누군가의 그런 기본권을 제한해서 잡아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영장 없이 그냥 노은지 앵커를 잡아요. 그럼 체포죄예요. 그거는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이 아무 사유 없이 그냥 잡으면 체포죄예요. 그걸 적법하게 만드는 건 법원의 영장이에요. 영장이 있을 때만 수사기관도 가능해요. 근데 공수처가 제가 체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영장을 받았는데 그럼 법원은 당연히 공수처가 잡아오나 보다라고 해서 영장을 냈는데 갑자기 공수처가 아니라 일임해가지고 다른 수사기관이 한다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예상했던 범위가 아니잖아요. 일임은 아예 통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막 아무한테 돌려가지고 누군가가 잡기만 하면 그 영장이 효과를 발휘한다? 그건 법도 없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그 기본 개념이 없는 나라라서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나 이런 데에서는 무슨 하청주냐 그리고 뭐 이제 경찰에서는 우리가 무슨 용역이냐 설거지 시키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럴 만하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입찰 넣어가지고 공사 계약을 딴 다음에 그걸 통으로 어떤 구멍가게 같은 회사에 넘기면 하청을 주면 그거 사기라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영장은 이 기관에 발부를 한 것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신청해서 공수처가 청구한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다 문제예요. 지금 그 대통령 관저 앞에서 찬반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양측의 논리가 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얘기가 되는 것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빌미를 좀 수사기관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 게 수사에 응하지 않는 대통령도 비판할 만하지만 수사 권한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좀 혼선을 자꾸 빚는 공수처 역시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빌미를 좀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어제 그 체포영장 하청 논란도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 쪽에서 이게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 수사 지휘권도 없는 기관이 뭐 그러고 있다라고 하면서 점점 더 응하지 않겠다는 기조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세상 일이 다 그래요. 어느 쪽이 무조건 옳고 어느 쪽은 무조건 틀리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설득력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양쪽 다. 근데 처음에 뭐 계엄에 대해서 수사 필요성이나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제가 그랬었어요. 검찰에서 하든지 경찰에서 해가지고 검찰로 올리는 게 맞다. 근데 공수처가 자기가 치고 들어갔고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공수처에 힘을 실어줬어요. 그런 바람에 여기서부터 꼬인 거죠.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 쪽의 논리는 그거예요. 공수처는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어요. 맞아요.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경찰이 수사를 하면은 나중에 영장이나 기소에 대한 권한은 검사가 가져요. 공수처가 아니라. 그래서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청구해가지고 진행됐으면 윤 대통령 쪽의 논리가 성립이 안 됐었겠죠. 근데 공수처가 밀어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논리를 제공했죠. 그리고 논리를 제공한 게 오히려 강화됐어요.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위법 수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제가 보기에 만약에 일임했다라고 했을 때 경찰이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가지고 체포를 시도했으면 그게 불법이에요. 그 자체가. 왜냐면 영장의 효력 범위를 넘는 기관에서 와가지고 일임을 받아가지고 공수처가 받은 걸 가지고 경찰이 그냥 자기들이 일임해가지고 집행한다? 이거 불법이 돼요. 그러면은 불법 수사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는 형사 절차 나머지는 전부 다 불법이에요. 그럼 그건 응할 수 없게 되는 게 맞는데 이 사안이 있기 전에 공수처가 손을 뗐어야 돼요. 근데 손을 안 떼는 바람에 이 불법
논란이 오히려 수사기관 쪽에 덮어져 버렸고 이 상태에서 그 윤 대통령의 방어 논리가 강화됐어요. 공수처가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거는 예. 공수처는 빨리 수사해서 손 떼고 가능하면 조속한 시간 내에 폐지해야 되고 오동훈 공수처장은 대국민 사과도 해야 되고 사퇴도 빨리 해야 되고 이거는 국가적으로 혼란을 만들어냈어요. 이거는 수사기관이 원래 사건을 해결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근데 공수처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수사 진척은 안 되고 이런 상황 같은데 이 와중에 체포영장을 기한 연장을 위한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일단 체포 시한은 조금 더 벌게 된 것 같은데 그것 역시 공수처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지금 공수처의 어떤 수사 역량의 한계가 좀 드러난 상황인데 영장 시한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걸 공수처가 주도를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당연히 안 되죠. 예. 빨리 손 떼야 되는데 지금 전략을 새로 세울 수 있을까요? 공수처에서? 그 정도 머리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지금 그냥 오로지 바라는 거는 이 명운을 건 수사를 통해서 공수처가 존재감도 부각하고 기관도 좀 권세를 더 이게 높이고 이러고 싶었었는데 네. 일임을 할 때도 그랬잖아요. 체포를 경찰이 해오면 수사는 공수처가 하겠다 이랬잖아요. 예.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권을 놓고 싶지 않으니까 기간 연장을 한 건데 기간 연장하면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전략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기간 연장하면 혼란만 가중되죠. 예. 그 기간 동안에 빨리 포기해야 돼요. 공수처는.